이번 시간에는 그 앞의 시간에 이어서 308조의 이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이 부분 두 번째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16개 조문 중에 308조의 이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조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그 압수수색 관련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사례가 이제 압수수색 관련된 건데 형사소송법 215조에 보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영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면은 영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게 요건이 영장의 요건이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215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하나 더 보면은 216조 앞에 거는 이제 영장을 미리 받아서 사전 영장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처분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영장 없이 하는 거예요.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체포하러 갔는데 그 증거물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체포는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게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체포하는 현장은 아니지만은 뭐 가봤더니 이미 도망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체포할 사안은 안 된다든지 그렇지만은 증거물은 압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더니 범행 직후 범죄 장소가 되는 거예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그 긴급을 위해서 법원 판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절도 사건인데 절도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그 체포하기는 좀 그래. 그 사안이 너무 좀 가벼워가지고 그 아주 그냥 사소한 물건을 이렇게 절취를 했어요. 아니면은 그 절도범이 현장에 없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도품은 압수를 해야 되는데 체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실무상으로는 압수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내에 압수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무조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영장을 신청해야 돼요. 무조건 영장 신청 청구를 해야 돼요. 여기 216조 1항에 있어서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를 했으면은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증거물로 계속 사용하려면 영장을 신청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무조건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는 무조건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그러한 점이 좀 다르다는 거고, 아무튼 요 문구가 요 조항이 앞으로 말씀드릴 그 판례의 판결문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년도 약식했더니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죄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법률 위반 돼 있고 2016년 1월달에 선고한 거고 여기에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무죄. 건강기능식품 관련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하는 목적으로 법인이고 피고인은 대표자다. 이렇게 대표이사예요. 그래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사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 수사하는 절차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308조의 2에 적용이 돼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앞에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 사건 내용은 놔두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은 2013년 5월 22일 매장 책임자였던 F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매장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가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그랬더니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장죄에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그로 인해 파생된 2차.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취득한 것도 역시 2차 증거도 역시 증거 능력이 부인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 위법한 압수수색 결과 획득한 장부를 토대로 조사한 참고인 진술 이런 것들이 전부 영장지 원칙을 위반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건 압수수색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판단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이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뭐 인정할지 말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말지 뭐 그런 내용들을 그런 다른 판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9도 2109 해 가지고 그 형사소송법 215조 2항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사법경찰관이 신청해 가지고 검사 청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사법경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해서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물은 유죄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16조 내지 218조 해가지고 좀 전에 제가 216조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예외적으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한 형사소송법 218조에서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냐고 할 수 있는 강제처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사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볼 건데 전북에서 진흥범죄 수사팀 수사관들이 2013년 5월 달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여기 매장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매장을 방문했어요. 당시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어요. 제보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5월 16일에 제보받았는데 5월 22일 날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은 상태였고 신고받고 나가서 이렇게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영장 받을 생각은 안 했었나 봐요. 점장이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이 매장은 해가지고 이제 불법 기능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또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 체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범행 중 범죄 장소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사전 영장은 받진 않았지만은 가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를 확보하고서 사후 영장은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경찰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사전 영장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들어가가지고 증거물을 획득해가지고 압수해가지고 사후영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장주의 위배돼 위법하고 이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발부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왜? 예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체포하는 현장도 아니었고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도 아니었는데 압수색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유로 사후영장을 받았다 하니까 이 자체도 잘못됐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해가지고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에서 압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건이 안 맞았는데 그 당시에 사후영장은 나왔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영장 압수색 영장 그때는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사건을 그렇게 심도 있게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영장주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는 사후에 압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무죄가 선고된 거죠. 해가지고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해가지고 2차적으로 획득한 증거들, 조서, 목록, 내사보고, 현장 단속, 판매 장부,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것들. 이러한 증거물들도 다 이제 증거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해가지고 그 영장주에 위배된 위법한 압수수색을 기초로 해서 획득한 증거들,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또한 이렇게 그 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그 위법한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회 조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압수수색하고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 그 압수물을 증거물로 해가지고 압수물을 증거로 해가지고 피신을 바로 받았는데 이것도 앞에 압수수색 그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연달아 연쇄적으로 독나무에 열린 열매는 그것도 독이 들어있다. 이런 취지, 독수독과 이런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 진술조서, 이것은 여기에 이제 그 위법한 압수수색 결과로 획득한 장부 등을 토대로 그 구매자를 특정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문 법칙도 나오는데 지금 시간에는 이 전문 법칙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전문 법칙은 또 나중에 이 조문에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이제 앞에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획득한 증거는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논점하고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이거 판결문이 되게 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결문의 요지는 신고받고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데 영장이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압수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주체는 지금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주체는 일반 경찰이 됐는데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 그 직무 범위 내에 있는 범죄잖아요. 이게 죄명이. 그래서 만일에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데 영장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증거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판결문과 같이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취득한 증거는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없게 되고, 그럼 대부분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많다. 이 판결문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게.
1심은 그렇게 됐는데 2심은 어떻게 됐는지 2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래가지고 2심도 뭐 별다른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항소의 요지, 검사가 어떻게 항소했냐면은 수사기관은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해서 영장 없이 신고받고 나갔으니까 긴급을 요해서, 근데 신고받고 나갔는데 바로 나간 건 아니었죠. 이게 며칠 걸리긴 했는데 아무튼 긴급을 요했다는 거예요. 긴급을 요해서 영장 없이 관련 증거물들을 압수하였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았으므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증거물 압수하고 그 다음에 압수한 시간으로부터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원심 판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에 영장을 받지 않았다. 들어오지 말라는 대로 강제로 들어갔다. 사후 영장은 받았지만은 그것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이라든지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수색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게 다시 반복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 영장 받은 게 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2차적 그 증거 능력도 다 부인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판단, 1심은 그랬는데 2심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수사관들은 회사의 매장에서 이렇게 제보를 받고 이 매장을 점검하던 중 현장에서 판매 현황에 대한 제보를 받고 매장을 점검했어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현황에 관한 자료 발견하고 확보하게 됐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제 압수수색 절차나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착수할 당시 피고인이 판매 사례품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서 고객들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것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라는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후 영장 받은 게 잘못, 그걸로도 범죄 능력을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요건이 맞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다행히 사후영장은 받았지만은 지금 와서 다시 재판하면서 보니까는 그 사후영장 받은 게 잘못됐더라 이렇게. 그 사후영장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요건에 안 맞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서 원심의 판단은 맞다 해가지고 2차적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앞에 게 잘못됐기 때문에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 가지고 뒤에 것도 잘못된 것이다.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논점들은 또 다른 사안들은 그게 뭐 맞네, 건강식품 거기 법에 위반되네, 안 되네, 그걸 따진 것들이고요. 굉장히 길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308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냐고 수집한 증거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판결문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그것은 신고받고 나갔는데 현장에서 거부했는데 신고받고 이제 나가면서 제보받고 나가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거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증거물을 취득해가지고 사후영장도 받았는데 그 사후영장이 그 요건에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후영장은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쓰지 못하는 거고 사전영장 없이 사전영장도 없었고 동의와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수색하고 압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